히트 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몸이 데미지를 받는 것. 일본에서 히트 쇼크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9,000명입니다.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4,4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약 4배 정도가 목욕하다가 죽어요, 일본은 매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추운 집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내용인데, 박간의 채널에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뭡니까? 집이 춥다. 라는 내용을, 영상을 몇 개나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날씨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한데, 남쪽에 있으니까 따뜻한데, 전체적으로 집이 추운 상태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옷도 입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이제 난리다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은 원래는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요 최근에 이제 좀 큰 사건이 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있잖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로 일본이,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약간 좀 어찌 보면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이거는 그 일본에 사는 분들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행으로 오실 때도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 들어주세요. 바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이제 일본 영화가 있죠. 러브레터라는 영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 오겐키 데스가 이 말로 이제 더 유명한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이제 배우의 이제 주연이죠. 나카야마 미오라는 일본의 이제 배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자택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 이래가지고 일본 좀 안타까운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왔어요. 도대체 어떤 일로 갑자기 저런 유명 여배우가 돌연사를 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인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사인은 이제 입욕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난 겁니다, 이게. 자세한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여기가 안 해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후지 TV입니다. 나카야마 미오 씨의 사인은 히트 쇼크나 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장에 여기뿐만도 아니라 뭡니까, TBS 뉴스네요. 나카야마 미오 씨 입욕사 법의학 교수가 강조하는 히트 쇼크를 막는 4개의 포인트.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유명 여배우가 죽어서 안타까운 것도 있는데, 그 사인을 찾다 보니까 히트 쇼크라는 단어가 뭐 여러 기사부터 이래가지고 막 우죽순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히트 쇼크가 뭐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트 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몸이 데미지를 받는 것. 심근경색,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흔히 말해서 이제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있잖아요. 혈관이 이제 팽창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혈압으로 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정신을 잃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일본의 히트 쇼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번에 나카야마 미오 씨의 비극으로 이 히트 쇼크라는 단어가 갑자기 있잖아요. 주목을 받게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긁어보니까 나도 집이 엄청 추웠는데 목욕을 할 때만 뭔가 좀 정신이 몽롱한다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어 라는 식으로의 이제 사람들마다 있잖아. 고해성사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약간 느낄 건데, 아니, 박한의 오상 너무 좀 구라가 심하다. 왜? 아니, 그래도 나름 일본에서 유명한 여배우라며. 그러면은 좋은 집 살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벌고 꽤 부자 아니야? 그런 사람이 뭐 집이 뭐 어때서 뭐 이게 뭐 기온 변화가 뭐 히트 쇼크, 야,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 서민도 아니고 라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히트 쇼크는 거의 일본의 뭐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동일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라고 했을 때, 입욕 중에 욕조에서 4만 건수, 연간 2만 명 이상.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는데, 그 난방을 막 틀어가지고 이제 집을 덥게 데우는 거지. 난방비가 엄청납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따뜻한 건 아니지만 나름 겨울철에도 살 만큼은 돼요, 이게. 그 방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이 히트 쇼크가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렇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그림의 두 번째 그림.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옷 벗고 놔두는 탈의실이 일본은 무조건 있어요. 집 구조상. 거기에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얘를 빨래거리 이제 옆에 놔두고,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고, 이제 욕실에서 이제 목욕을 하자.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방은 따뜻해.
그런데 이제 자 이제 오늘도 한번 목욕을 해볼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타일실 가가지고 이제 있잖아 욕실 앞에 가가지고 옷을 벗어. 거기가 엄청 추워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난방이 안 돼요. 그 전에 거실에서 나가잖아요. 나간 순간 추워요. 목도 난방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거실 나간 순간부터 추워 하면서 욕실 앞에서 먹고 그렇죠. 추워 들어가. 진짜 어느 집도 다 추워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왜? 화장실 앞에다가 에어컨을 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맞잖아. 일본은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 앞에 욕실 앞에 어디 에어컨을 달아요? 없어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춥다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우니까 거기까지 옷 입고 와가지고 이제 막 바로 벗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물에 이제 몸을 담그잖아. 그러면 갑자기 혈관이 이제 팽창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하면서 정신이 이제 뭔가 눈앞이 깜깜해진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로 이제 순식간에 사람이 뭡니까?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는다든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많다라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겨울에는 목욕 안 하면 되지 않나? 왜 굳이 추운 겨울에 이 고생을 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 린나이에서 나온 일본 사람들의 입욕에 관한 조사입니다. 예, 이 내용을 딱 보면은 당신은 가을, 겨울 시기에 얼마나 자주 욕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욕조에 매일매일 들어가는 사람 43.9%, 주 5, 6일은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담근다 7.6, 3, 4일 10.7, 한 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욕조에 몸을 담근다 10.6. 즉 뭐야?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욕조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 일본은 10명 중에 7명 이상이에요. 느끼잖아요. 왜 겨울철에 아까 저렇게 춥다라고 느끼면서 목욕을 해? 여러분 간단합니다. 겨울 목욕의 효과 베스트 3. 몸이 따뜻해진다예요. 제가 말했죠. 일본은 집이 추워요. 에어컨을 어느 정도 틀어둔다 하더라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왜? 다리가 추워요. 슬리퍼를 신고 있다 하더라도 밑에서 한기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이 있다 하면 몸이 좀 건조해. 왜? 에어컨 바람 여러분 난방 쉬면은 목도 칼칼하고 공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 겨울철 갈라지고 엉망이 돼요. 그러면 뭐야? 이걸 한 방에 해결하려면 뭐야? 뜨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보습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몸 전체가 뜨뜻해지면서 뽀송뽀송해지니까 목욕을 딱 한번 하고 이불 딱 덮으면은 잠이 바로 솔솔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겨울철에 목욕을 엄청 많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일본의 이런 집안의 추위에 좀 약해져요, 내성이. 젊은 친구들이야 샤워 좀 하고 이러면 버틸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정말 춥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매일 목욕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도만큼의 뭡니까? 이런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갑자기 줄었다, 늘어났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순간에 쇼크가 온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9,000명입니다. 일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4,4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약 4배 정도가 목욕하다가 죽어요, 일본은 매년. 예, 당장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매년 늘어날까요? 일본 총무성 사이트. 통계로 보는 일본의 고령층 숫자. 일본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1950년에는 4.9%였는데 2023년에는 29%가 되고 곧 있으면 일본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일본의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망이 나오고 나라가 난리고 할 정도면은 추운 집이란 거를 아예 고쳐야 되지 않냐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춥고 더운 것은 선진국에서는 일본밖에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학교 교수부터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거를 고치라고 말하는데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질까? 나오죠. 일본은 단열성과 기밀성에 대한 기준이 오일 쇼크 직후인 1980년에 이미 단열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매우 낮은 수준의 일본은 단열 기준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 짓고 주택 짓는 여러분들이 건설업체예요. 국가가 정한 단열 기준이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이러면 집이 분명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상 좀 단열 기준을 올려도 될 법한데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단열재도 넣어야 되고. 정한 기준으로만 해도 집을 팔 수가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 같으면은
미쳤다고 돈을 더 써가지고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았단 거지.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기준으로만 집을 만들다 보니까 단열성이랑 기밀성이 부족한 춥고 뜨겁고 위험하고 불쾌한 주택이 압도적으로 다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본에. 아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온 일본의 이제 연구원들이 살기 시작해서 실감했다. 일본의 집은 정말 춥다. 네덜란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덜란드도 엄청 춥거든요. 단열이 문제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실은 20도, 아까 말한 옷 벗는 탈의실은 10도, 욕실은 40도. 이러니까 사람이 죽지.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게 좀 항상 말이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보조금을 주는 데도 있어요. 지금 자문이면 너무 추워. 그러니까 단열된 자문으로 바꾼다. 그러면 보조금을 드릴게요. 그런 거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그 모든 분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돈 부담해야 되니까. 그렇죠. 너도 돈 내 이러면은 아니 돈 내기 싫잖아요.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주지. 또 뭘 또 돈을 내라 해. 안 그래도 뭐 집마다 뭐 주택 론 갚기 바쁜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안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 지을 때 단열 미리 해두면 되지. 아 이거는 나중에 추가금, 과금을 내야 됩니다. 단열 성능은 집을 샀을 때 뺐고요. 단열을 높이고 싶으면은 돈 내서 네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잘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추우니까 다시 한번 해결하는 일본식 아이템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서도 좀 있잖아요. 좀 이제 온천여관 가신 분들 좀 나름 고급 온천여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여러분 탈의실 히터입니다. 생각보다 비싸네. 생각보다 비쌉니다. 탈의실 히터. 욕실 앞에 있는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 등 히트쇼크 대책으로 이 탈의실 히터를 설치하세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일반적인 일본 에어컨으로 난방을 하는데 탈의실, 화장실에 에어컨이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 여러분 난로 같은 거 있잖아. 예, 불 나는 거, 뜨거워지는 거. 그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화재가 나잖아. 위험하고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에 놔둬가지고 바닥에 뜨뜻한 공기 나오면 위로 퍼지잖아요. 예, 뜨뜻한 거 위로 가니까. 쪼매난 사이즈로.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사건 이후로 좀 많이 팔렸어요. 왜? 여기 타이틀이 나오죠. 히트쇼크 대책. 여기도 나오죠. 히트쇼크라는 일본의 단어. 각종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말하잖아. 위험하다라고. 연간 2만 명이 죽는다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탈의실에 가서 옷 벗고 있을 때 이제 몸을 덜덜덜 떠니까 그거 안 떨려면 이거 사야지. 그러면은 좀 낫겠지 싶어가지고 이게 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추운 집에서 살아가는 법을 항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분을. 아까 말한 대로 뭐 새로 고치고 하기엔 돈이 너무 들고 단열이 잘 되는 좀 고급 주택에 살기에도 너무 비싸. 내가 이 집에 살아야 돼. 근데 이 집에 살기에는 너무 추워. 목욕은 무조건 해야 돼. 왜?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데워야 되니까. 목욕을 자주 하면은 히트쇼크의 확률이 올라가. 그럼 히트쇼크 확률을 줄려면 어떻게 돼? 최대한 따뜻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하나하나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일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늘 겪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방송하기 전에 박간이 오상 머리 감고 여러분 나름 뭡니까 씻어요. 그럼 추미코랑 이제 추미코 목욕하자 이럴 때 옷을 벗잖아. 그러면 이제 엄청 추워요. 진짜. 그 순간이 엄청 추워요. 그래도 저희는 홋카이도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홋카이도 집은 일본 본토보다는 따뜻해요. 그 난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편인데 그래도 추워요.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목욕탕 가면은 탈의실 그다음에 머리 말리는 거 있잖아. 거기 앞에 매트 깔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타월 집어가지고 몸 닦고 이러잖아요. 거기도 나름 따뜻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 공간도 추운 데가 많다 보니까 집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욕실에서 예를 들어 샤워를 해. 그리고 다 끝났어. 그러면 뭐예요? 탈의실 앞에 타월 놔둬 있잖아. 그거 문 잠깐 열어가지고 수건 딱 빼가지고 이제 문 다시 닫고 이래가지고 이제 몸에 있는 물기를 다 빼고 다시 이제 탈의실에 딱 나가야지 안 춥지. 몸에 물기가 약간 묻어있는 채로 탈의실에 나가가지고 이거 수건 닦잖아요. 그럼 죽어요.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일본에 거주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이런 추운 집에서 살아가는 각종 생활의 지혜라는 게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안 한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처음에 오산 울산집에 갔을 때 있잖아. 오산 울산집은 세수대가 있고 화장실 있고 욕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놀란 게 화장실 그 난방이죠. 그렇죠. 화장실 그 따뜻한 거 난방. 그리고 세수대 쪽도 그 바다 난방 있는가? 일단 따뜻해서 놀랐어요. 저는. 일본은 바닥 난방은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 좋은 집 그 플러스 바닥 난방 있다 하더라도 각 방에 있다라든지 그 욕실 쪽에도 있다라든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오산 집은 부자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죠. 예. 아파트 기본이었죠. 중앙 난방으로.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있잖아. 좀 우리나라랑 다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것도 일본에서 이제 예를 들어 호텔, 또 좋은 호텔은 여러분, 예, 나름 난방 잘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일반 비즈니스 호텔 혹은 좀 옛날 오래된 일본 온천 여관 이런 데는 난방이 진짜 안 돼가지고 온천하러 갔는데 밤에 얼어 죽는 줄 알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트쇼크라는 게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평소에 따뜻한 데만 적응된 사람 많이 계시니까 만약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많이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늘지만 정말로 추워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게 한순간이 옵니다. 말하지 일본도 연간 이 19,000명이 히트쇼크로 죽는다는 거는 알고 있어도 이게 당하는 거예요. 추운 거 알면은 나는 괜찮겠지 싶지만은 사람 몸의 컨디션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은 뭐 술을 마셨다라든지 오늘은 뭐 건강이 감기가 좀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 이런 사람들 이게 한순간에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 아까 말했죠.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고 방치가 되면은 어떻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히트쇼크를 일본에서 정말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도 이런 게 안 일어나게. 예, 아까 말한 대로 몸을 최대한 따뜻하게 역시 들어갈 거면 바로 확 달려서 들어간다든지 물기를 다 닦고 나와서 바로 옷을 입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겨울철 집에서 난방 있잖아 풀로 틀어두고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그리고 이제 메로나 이제 먹으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 경기 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일본은 저러냐라고 느끼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 이렇게 추운 게 일본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일본 어르신들 아이 때부터도 디폴트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집은 겨울은 춥다라는 게. 저도 오상이랑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이상하다라는 감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보통인 줄 알았는데 아까 나왔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이 일본 추워 죽겠다. 이런 것도 막 기고에서 올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 이번에 유명 여배우의 죽음도 이거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나오니까 일본 사람 좀 더 크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아 이상했구나. 그러니까 좀 더 뭐 대비를 해야 되겠어. 아까 말한 대로 탈의실 난방을 산다라든지 있잖아. 여러 가지로 좀 현질을 해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여러분 이미 집이 엄청 많아요. 일본 인구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엄청 고급 아파트 신축 이런 거 말고는 일본도 중고 주택, 중고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중고 아파트는 조심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답이 없어. 그러니까 최후 방법이 뭐예요? 네 돈 써가지고 뭐 지자체마다 보조금 좀 보태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말이에요. 리모델링. 네 집만. 이 아파트의 다른 방은 다 춥더라도 너희 집만 단열 공사 다 넣고 창도 이중창 바꾸고 이래가지고 너만 따뜻하게 사세요예요. 예, 그러면 좀 그나마 이게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예. 뭐, 저희는 방송에서 제가 이제 겨울마다 이걸 들고 오는 게 항상 뭐 사건이 일어나요. 항상 겨울마다 있잖아. 추운 집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좀 일본 사람들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들고 오는데 올해는 좀 그나마 좀 큰,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한 여배우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다뤄봤습니다. 예.